저 진짜 이 버튼 없었으면 죽을 뻔했다니까요. 여기는 한국의 버스 안. 미국에서 온 이 여성은 식은땀을 흘리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블린이에요. 전 미국에서 유명한 글로벌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이랍니다. 최근에 회사 생활도 적응이 잘 됐고 나름 성과도 좋아서 6개월 전에 중국 지사로 파견을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중국 생활을 시작했지만 파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고민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인 동료 위펑이에요. 위펑은 제가 만난 중국인 중에서 가장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랄까요? 매사에 중국을 높이 치켜세우는 걸 좋아했죠. 회사에서 뭘 하든 항상 중국은 이미 이런 걸 다 해봤다라든가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심지어는 케이팝을 좋아하는 저에게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를 베낀 거다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위펑이랑 있으면 좀 피곤해요. 괜히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위펑이 그런 얘기를 꺼내도 그냥 무시하고 제 할 일 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회사에서 베이징에서 텐진까지 당일치기 출장이 잡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위펑이랑 같이 출장이 잡힌 거 아니겠어요? 저는 둘이서 고속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이나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위펑 때문에 출장이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며칠 전부터 배탈이 나아지질 않아서 화장실도 자주 가는 상태였거든요. 출장 가는 날 아침이 되었는데 역시나 위펑과 만나자마자 배가 슬슬 아파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위펑은 이미 짐을 싸면서부터 중국 고속도로가 얼마나 훌륭한지 자랑하려고 하는 게 보이던 참이었죠. 어쩌면 좋나 싶었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일단 고속버스에 올라탔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위펑은 여전히 중국 자랑에 열을 올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배에서 계속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겠어요?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았는데 다행히 그때 곧 휴게소에 들린다는 기사님의 알림이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위펑이 입을 열었어요. 에블린, 넌 중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위펑은 자기 나라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 저한테는 그게 전혀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배는 아프고 머리는 지끈거렸거든요. 응, 그렇구나 하며 저는 짧게 대답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런데 위펑이 자기 얘기에 신이 났는지 계속 중국 휴게소 타령을 늘어놓는 거예요. 심지어 핸드폰까지 꺼내서 중국 휴게소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국 휴게소랑 비교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봐봐. 중국 휴게소는 이렇게 깨끗하고 크잖아. 근데 한국 휴게소는 쓰레기 천지에 시설도 낡고 좁아. 차이가 확연히 나지? 거기다가 제가 배를 부여잡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중국 자랑이라뇨. 정말 눈치 없는 위펑 때문에 배가 더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펑이 보여주는 영상을 봐줘야 자랑을 끝낼 것만 같았죠. 위펑이 보여준 한국의 휴게소는 정말 생각보다 시설이 노후하고 더러웠어요. 정말 제가 아는 한국의 모습이 맞나 저조차도 의심이 갈 정도였죠. 드디어 버스가 멈추고 위펑은 세계 최고 휴게소를 잘 다녀오란 말을 남기고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저도 허겁지겁 버스에서 내렸죠. 그리고 정신없이 화장실을 찾아 뛰어갔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막상 화장실 앞에 도착하고 보니 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발을 동동 구른 채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화장실 안은 마치 쓰레기장을 연상케 했죠. 바닥에는 휴지며 담배꽁초가 나뒹굴고 있었고 심지어는 껌이랑 과자 부스러기까지 벽에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거의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였다니까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게다가 화장실 안에선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볼일 보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체 어떻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울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속이 울렁거려서 토할 것만 같았죠. 겨우 사용할 칸을 찾아 변기에 앉았는데 이게 또 웬일이에요? 바닥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바퀴벌레였어요. 진짜 소름 돋아서 눈을 질끈 감아버렸죠. 내가 지금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건지 쓰레기통에 앉아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간신히 일을 마치고 허겁지겁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손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나마 있던 비누도 누가 가져갔는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모든 게 현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살면서 가장 최악의 화장실이었죠. 화장실에서 나와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데 어느새 위펑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뭔가 자랑하려는 눈치인데 저는 그 눈빛이 영 불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위펑은 휴게소 식당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봐. 우리 휴게소 식당은 이렇게 크고 멋지잖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최첨단 시설이라고. 세상에. 지금 장난해요? 저는 눈앞의 광경을 보면서 혀를 내둘렀어요. 식당이 멋지기는커녕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음식 먹고 아무렇게나 버리고 갔는지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바닥은 말할 것도 없이 각종 오물로 엉망이었고요. 이런 꼴을 보면서도 위펑은 자랑스러워 죽겠다는 표정이에요. 대체 미친 건가 싶더라고요. 이 더러운 현실이 눈에 안 보이나 봐요. 시설이 좋으면 뭐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더럽게 쓰는데 진심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죠. 위펑의 말은 무시한 채 목이 말라 망고 주스 한 잔 겨우 사서 마시는데 처음에 망고향 나는 물인 줄 알았다니까요. 겨우 진정된 배가 다시 아파질 것 같았죠. 저는 정말 이 악몽 같은 휴게소를 뒤로하고 빨리 출장지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휴게소 자랑의 혈안이 된 위펑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죠. 버스 안에서도 위펑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휴게소는 별로라면서 자기가 본 영상을 또 꺼내 제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그걸 볼 정신이 있을까요? 위펑의 눈치 없음에 진절머리가 났어요. 하지만 제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버스로 돌아와 조용히 쉬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버스 안 풍경이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스 안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 있죠? 다들 음식을 먹고 자연스럽게 버스 통로에 버려버리더라고요. 거기다가 그걸 피해 다니는 사람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죠. 당연한 일인 양 말이에요. 버스가 달릴수록 쓰레기는 계속 쌓여만 갔어요. 좁은 복도가 각종 오물로 뒤덮이기 시작했죠.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맙소사.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내가 지금 버스에 있는 건지 쓰레기장에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죠. 저는 이 악취 나는 공간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선 아무도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듯했죠. 모두가 태연하게 제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온통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말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정신을 잃고 싶더라고요. 이 끔찍한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잠은커녕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었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중국의 도로와 건물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대체 이 나라의 위생 수준은 왜 이런 걸까요? 중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밖에서 겪은 것도 모자라 이동 중에도 이런 불쾌한 경험을 해야 한다니 도대체 이 나라에 머무는 내내 제 정신건강이 버틸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불안함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죠. 그렇게 최악의 기분으로 텐진에 도착했죠. 과연 이번 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중국에 대한 실망감만 깊어질 뿐이었죠. 왜 하필 이곳에서 일해야 하는 걸까요? 회사에 왜 중국을 택했냐고 따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정말이지 힘든 나날의 시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저를 한국 지사로 발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평소였으면 좋아했을 텐데 최근에 위펑이 보여준 영상 때문에 그런지 한국도 중국처럼 똑같은 게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되었죠. 한국의 공중 화장실과 거리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로 가득할 것만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이미 발령이 난 이상 거절할 수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월급쟁이의 신세란 원래 그런 거겠죠. 그래도 위펑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한 줄기 위안을 얻었어요. 더 이상 그 녀석의 중국 찬양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도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과연 내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처럼 좌절감을 느끼진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가슴속에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회사에서 주선해준 숙소로 향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에 현대적인 시설까지 괜찮아 보이는 곳이었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중국 숙소와는 비교도 안 되었었거든요. 마침 회사에서 제게 새로운 업무를 배정했어요. 서울과 대전을 오가는 출장이 잦을 거라더군요.
처음 듣는 도시 이름에 살짝 겁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왕 맡은 일인 만큼 최선을 다해 보기로 했죠. 무엇보다 중국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을 떨쳐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대전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대전까지 가는 버스를 기다렸죠. 저는 제가 탈 버스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의 외관을 보니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좌석은 널찍하고 푹신해 보였고 무엇보다 너무나 깨끗했죠. 바닥은 말끔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좌석마다 깔끔한 개인 모니터도 달려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편안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앞뒤로 많이 띄워진 좌석 간격 덕분에 다리를 쭉 펼 수 있었죠. 웬만한 비즈니스석 못지않은 느낌이랄까요? 좌석을 젖히고 누우니 마치 침대에 누운 것처럼 안락하더라고요. 게다가 승객들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도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모두들 배낭이나 작은 가방만 들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음식을 꺼내 먹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죠. 그 광경을 보자 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 여기는 중국과 달리 질서가 잘 잡혀 있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객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듯 했죠. 덕분에 여정 내내 편안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아닐까 싶었어요. 작은 습관과 배려심의 차이 말이에요. 고속버스가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승차감마저 중국 버스와는 비교도 안 됐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졌죠. 설렘 반 걱정 반이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라면 한국 생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배 아래가 콕콕 쑤시면서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든든히 먹은 김치찌개가 탓인 걸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심해져서 이마에는 식은땀까지 맺히고 말았죠. 그렇게 배를 부여잡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 제 앞에 모니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 모양의 버튼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버튼은 한국어로 작성이 되었지만 저는 한국어를 몰라도 그 버튼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버튼을 누르니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던 기사님이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이동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눈물까지 날 뻔했다니까요. 정말 다행이었지만 약간의 찜찜함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아무리 좋아도 휴게소만큼은 아니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머릿속에선 중국의 더러운 화장실과 식당이 떠올랐고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편견이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배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아 화장실을 꼭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화장실에 도착한 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있자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우선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바닥은 물론이고 변기며 세면대까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하나 없이 말끔한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거기다가 어떤 칸이 사람이 없는지 보여주는 전광판까지 있다니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한국 휴게소 화장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을 법한 수준이었어요. 오죽하면 마치 호텔 화장실에 온 기분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세면대 앞에 서서 물을 튼 순간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센서가 달린 수도꼭지에서 자동으로 따뜻한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거기다가 폼이 나오는 기계까지 있다니 믿을 수 없었죠. 세면대 주변에는 핸드 드라이어는 물론이고 핸드 타월까지 구비되어 있었죠. 저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중국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화장실 문화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휴게소에 도착해 정신없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휴게소 식당은 마치 대형 쇼핑몰의 푸드코트 같았거든요. 깔끔한 인테리어에 다양한 음식 매장들이 즐비했죠. 뭘 먹어볼까 고민하다가 한쪽에서 김밥을 파는 걸 발견했어요. 주문하려고 줄을 섰는데 앞에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키오스크였죠. 사람들이 주문을 위해 그 기계 앞에 줄 서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어요. 저도 호기심에 키오스크 앞에 섰지만 문제가 생겼죠. 한국어를 잘 몰라서 도무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주변을 살짝 둘러봤지만 다들 바쁘게 주문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 번뜩 스마트폰 번역기가 생각났죠. 떨리는 손으로 앱을 켜서 몇 가지 단어를 입력해봤어요. 하지만 제 차례가 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키오스크 화면에 영어 버전도 지원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죠. 영어로 된 메뉴 설명과 버튼을 보니 정말 쉽게 주문할 수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각 메뉴마다 사진도 있어서 주문이 더 편리했어요.
한국의 배려심에 또 한 번 감동했답니다. 외국인도 언어 걱정 없이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세심하게 신경 쓴 점이 돋보였거든요. 고민 끝에 제가 선택한 건 김밥이었어요. 언젠가 한국 친구한테 맛있다고 들었던 게 떠올랐거든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밥알이 살아있는 식감에 신선한 야채가 아삭거리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나온 김밥을 보면서 안심할 수 있었죠. 역시 한국은 위생과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하고 새삼 느꼈어요. 중국의 식당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김밥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식사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리고 쟁반은 지정된 곳에 가져다 놓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훌륭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받쳐줘야 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음식물 쓰레기 하나 없이 말끔한 테이블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문화적 차이를 새삼 느꼈어요. 한국은 어릴 때부터 공공장소를 깨끗이 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육받고 자라나나 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더라고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 오랜 노력의 결과물 같았어요. 특히 깨끗한 휴게소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돋보이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고 자리를 정리하는 게 귀찮고 짜증날 법도 한데 모두가 기꺼이 동참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공공질서가 잘 지켜지는 걸 봤죠. 순간 중국에서의 경험이 겹쳐 보이게 되더라고요.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심지어 휴게소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같은 공간이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하루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단지 빼어난 시설이나 서비스가 훌륭한 문화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모여 비로소 아름다운 문화가 꽃을 피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런 시민의식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중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몸소 느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버스나 휴게소 같은 물리적 공간은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의식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시설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더 중요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예의와 공중도덕을 배우며 자라나나 봐요. 버스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휴게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거든요. 모두가 공공규칙을 잘 지키려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덕분에 공간이 쾌적하게 유지되더라고요. 어느덧 한국에서 생활한 지 9개월이 흘렀는데 정말 중국에서 지냈던 것과 비교도 안 되게 잘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직장 동료분들도 항상 저를 챙겨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요. 오죽하면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아직 못 가본 맛집들이 많은데 추천해 주실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꼭 가볼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